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 그 다음에 시장에 지금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I 거품론입니다. AI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지금 슈퍼사이클을 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AI가 수익 창출을 하면서 실체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스닥이 그러기 때문에 7,000선 돌파를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가 또 얼마 전에 거대한 자금을 유상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성장성이 결국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환율이 결국 1450원 돌파, 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 돌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코스피 종목군에 대한 어떤 이 약세의 움직임이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세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AI 거품 논란뿐만 아니라 또 이 경기 둔화 움직임,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결국에는 이 AI 거품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아직 셧다운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어떤 이 트럼프 심리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형주가 앞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대형주가 이제 여태까지 움직였던 반도체나 조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움직임들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거품론도 이제 해소될 수 있어요. 왜냐면 AI로 돈을 벌고 있다, AI 수익 내고 있다, AI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AI 거품론 자체도 결국에는 또 사라질 수 있겠죠. 그쵸? AI 거품론이 또 사라질 수 있겠고, 환율에 대한 문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안정성을 찾으면 결론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 유동성이 몰린다면 다시 한번 또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애매해요.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트럼프의 이 관세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미국에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12월에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도 사실 이제 셧다운 때문에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코스피 같은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처질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할 수는 있겠지만 좀 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성격의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는 무조건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반등이 어떤 다시 한 번의 정거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또 정거점 넘어설 수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고점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이 파동적인 하락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삼성전자가 뭐 15만원을 가고 SK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과 어떤 이 AI 거품론이 입각해서 지금은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정 국면에서는 우리가 한 발짝 한 텀 쉬어가는 것도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 거품론과 고환율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종목군들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려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이 바이오 종목군들, 또 2차전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차라리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 6G,
그 다음에 제가 코스피는 그나마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지주사 관련주들. 지주사 관련주는 사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하면 지주사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AI 거품론을 해소하는 것들,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미국과 전 세계가 같이 합작해서 이 움직임들 해소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주사, 코스닥 쪽에서는 그다음에 바이오 쪽, 그다음에 뭐 일부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도 특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6G 통신주, 내수 관련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이 엔터 게임 이런 쪽도 금리 인하가 결국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들, 기대감들이 서서히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지금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는 이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를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기술 반등 당연히 들어갈 건데 전고점을 터치하고 넘길 것이냐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은 분명 나올 수 있겠지만 전고점 터치가 가능할 것인가? 그나마 하이닉스가 그나마 강하긴 한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더라도 결국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가지 이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삼성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차라리 게임주,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하이브는 사실 이제 좀 주가 뭐 이런 대표가 이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이브보다는 뭐 JYP, 그죠? JYP 같은 경우 차라리 요게 차라리 좀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 차라리 조금 더 컨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주사는 SK, 그 다음에 뭐 LG, 그쵸? 그 다음에 뭐 GS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내수 관련주 GS 리테일, 뭐 이마트, 뭐 신세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차라리 지금 보시다시피 좀 처지고 나머지 종목 대형 종목 처지고 있는데 지금 GS 리테일이나 신세계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차라리 좀 낫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주 뭐 사실 해킹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반사 이익을 얻거나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컨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제 아이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한화바이오 파마. 한화바이오 파마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달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한화바이오 파마는 결론 이제 전고점까지 도달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살짝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는 적극적인 트라이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기타 뭐 D&D 파마텍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도 결국 이제 정고점을 또 도달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오름 테라피틱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어떤 또 악재가 있던 종목군이 있었죠. 젠맥스가 지금 어제 그 치매, 알츠하이머 이제 임상 이상 결과가 어제 저녁에 수령이 됐다. CSR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젠백스가 왜 이게 하한가를 맞았느냐. 여러분들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거 안정성이 입증됐다. 회사에서 뭐 가능성이 있다. 삼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 통계적 유의성이 1차 지표라고 했을 때는 1차 지표는 무조건 효과가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1차 평가 지표 중에서 안정성은 확인이 됐어요. 그 오케이. 근데 1차 평가 지표가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위약하고 실제 약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 효과가 실제적으로 위약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건지.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위약하고 그 실제 약하고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위약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통계적 유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차 평가 지표인데, 보통 1차 평가 지표, 2차 평가 지표 이렇게 나뉘는데, 2차 평가 지표에서 아무리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1차 평가 지표에서 잘 나와야 그것이 임상에 대한 차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세계에서의 어떤 이 입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1차 평가 지표 두 가지, 안정성 오케이. 근데 통계적 유익성, 효능성에서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가 어제 결국 넥스트에 대해서 하한가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임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차라리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봐도 돼요. 올라갔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올라간 다음에 또 다른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라는 다음 단계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적용증 확대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사도 조정 나오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제약바이오가 이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젠백스가 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제 하한가, 상중에는 결국에 뭐 15% 상승했는데, 만약에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사실 조이째 거의 45%가 하루 만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무서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데드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땐 그 전에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켜보고 나서 실제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다 따져보고 나서 그때 차라리 뭐 좋다고 그랬을 때 뭐 차라리 상한가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 차라리 조정이 나왔을 때 사더라도 나올 때를 기대하고 사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젠백스 회사에서는 이제 임상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일단 통계적 유효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서, 또 왜냐면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사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온다? 뭐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특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주말을 맞이하시고, 다음 주 또 성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